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장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께 직접 전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누가 언제 갈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누굴 보낼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초청장을 전달할 경우 박주선 준비위원장 등 중량급 인사가 박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 초청장을 건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당선인은 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정중히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건강이 허락할 경우 참석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박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인간들과 마주칠 자리일 텐데 과연 박 대통령이 불편한 취임식 자리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나라의 TV 금요 만평은 문재인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이제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 빼야 할 시간은 정확히 17일 남았는데요. 근데 문재인은 요즘 잠이 잘 올까요? 이제까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은 추미애와 박범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 수사부서를 폐쇄하고 정권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해가며 잘도 방어해냈지만 곧 들어설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노골적으로 무마시킨 사건을 다시 수사 재개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기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딸 문다혜 사위 취업 특혜 사건, 김정은에게 직접 건넨 USB 문건 등 문재인이 피해가지 못할 사건도 두루 있습니다. 이러니 검사가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속셈을 폭로해버렸는데요.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형자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철험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양향자 의원에게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말한 철험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주도하는 강경파로 지목한 철험회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입니다.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며 2020년 6월에 만들었습니다.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민영배, 김용민, 김남국, 이탄희,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최강욱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들 대신 철험회 소속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민영배, 최강욱 의원이 그들입니다.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권력형 범죄 연루 의혹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함양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2020년 1월 기소돼 피고인 신분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기획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험회는 검찰개혁 이슈를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극에 달하자 윤석열 출마금지법으로 불린 사직 후 1년 이내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직 검사, 판사의 선거 출마를 제한 법안을 내놓거나 윤석열 탄핵, 특검 도입 등 원내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강경한 행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과하다며 진화에 나설 정도로 당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는데요. 이런 철없는 멤버들로 구성된 철험회에 휘둘리는 민주당이니 지금 졸망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나 영향, 아직까진 실감하기 어려운데요. 평검사가 SBS 방송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의료 상황과 비유해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아프고 욱신욱신 하면은 지금 사실 1차 의료기관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거 근데 갑상선 암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제 불안한 마음에 지금 같으면 저희가 대학병원에도 가고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거기 선생님께 진찰도 받고 하다 보면 이게 아니고 사실은 큰 인후합니다.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다 해가지고 즉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이 법안은 그런 대학병원 가지 마라. 대학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갑상선 암이라고 했으면 차트만 보고 네가 판단을 해라라는 법입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맞는지를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트는 애초에 갑상선암이라고 판단하신 선생님의 차트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늦어지거나 암 진단이 늦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른 병을 발견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다라고 1차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말씀을 하시면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국민께서는 그 어디도 다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완전히 봉쇄가 돼 있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겠습니다. CT 한번 찍어보겠습니다라는 시도 자체가 봉쇄가 됩니다. 이것은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가 아니고 굳이 국민의 그런 불이익과 피해를 끼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호동 평검사의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검수완박을 하기 전에는 동네 병원에서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하면 대학병원에서 CT도 찍고 전문의도 만나서 인후두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검수완박하면 동네 병원이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 내리면 그냥 대학병원도 차트만 보고 판단해야 되고 심지어 다른 의료 장비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만큼 국민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기소분리 입법에 5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내 국회 처리에 대해선 65%가 반대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발표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반대했고 39%가 찬성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응답은 반대가 찬성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65%,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27%로 집계됐습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 추진한다는 개소리는 더 이상 늘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이것들이야말로 국민을 아주 계절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외에 부동산 소유도 손본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새 정부가 국내에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중국인을 정조준할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 현지에서 사실상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대출 제한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세 채가 있는 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별도 주민등록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수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내국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중과세가 적용돼 지방세 포함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역차별인 거죠. 규제 집중 타깃은 중국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상당수를 중국인이 사들인 까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인 3,4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출범한 2017년 1,739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체 매입량의 1,879건, 54.9%가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윤석열의 새 정부가 중국인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들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지 아파트 매입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장기 거주해야 하고 매입 대상도 제한돼 있으며 대출 문턱도 높습니다. 반면 중국인은 우리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현지 금융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다주택 여부 판정이 쉽지 않아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야권에선 중국인 부동산 매매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이유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강화 등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택거래 허가제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현재 압구정,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설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